후한의 12대 황제인 영제는 후한의 중앙 권력이 크게 쇠퇴한 시기에 즉위했으며 그의 치세는 권력 다툼과 부패가 극심했던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영제는 환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국정을 방치했고 이를 통해 환관 세력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정치적 부패와 혼란이 매우 심해지면서 민중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제 통치 말기인 184년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삼국지 시대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무렵 난세와 정치적 부패의 주범이었던 영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제의 죽음 이후 후한은 급격히 분열되면서 중앙 권력이 본격적으로 무력화되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천하는 각지의 군벌들이 난립하는 삼국지 초기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황제인 소제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 하진이었고 하진이 당시 대장군의 직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하진에게 사족 세력을 대표하는 원소가 환관을 모두 척결하자고 제안을 해서 하진이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진의 배우인 하태우가 이러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진과 원소가 의논을 해서 하태우나 환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지방의 군벌들 몇 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때 동탁이 서쪽에서 요청을 받고 수도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수도 서북 쪽에 병주 세력, 정원을 불러들이고 도모와 왕광 해서 총 4명의 군벌 세력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원소가 어떻게 계획을 짰냐 하면 수도 근처 맹진이라는 곳에 나루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원이 마치 흑산적으로 난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맹진에서 올라온 불꽃을 수도 낙양에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의 비상계엄 같은 상황이 되니까 집권 세력인 환관 세력을 사대부들의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거죠. 하진이 이제 그 환관 척결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환관들에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하진이 오히려 환관들에게 반격을 받아서 먼저 암살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관 세력을 제거하기로 했던 원소나 원술 등의 세력들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끌고 궁궐에 난입을 해서 당시에 있던 모든 환관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무려 2000명 이상의 환관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에서는 이것을 십상시의 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조조는 이 사건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관은 예부터 있었으니 권력 총애만 주지 않으면 되고 원흉을 주사를 하는데 옥리 하나면 될 것을 이렇게 병사를 모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탄로날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환관들 일부가 황제 유변과 그의 동생 유협을 데리고 탈출하거든요. 서쪽으로 탈출하다 보니까 수도로 진입하던 동탁 군대와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동탁이 집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탁은 황제인 소제를 폐위하고 그의 동생 헌제를 옹립하거든요. 동탁은 황제의 폐립을 한 정치가입니다. 동탁은 황제 유변을 만나보고 황제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인 유협이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말하는 걸 보고 황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탁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표면적인 얘기이고요. 과연 동탁이 왜 황제를 폐립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시 황제 유변 뒤에는 하태우라는 생모가 있었고 그 동생 유협은 생모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집권을 하려면 황제의 배후에 하태우 같은 사람과 그 인척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유협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다루기도 쉬울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탁이 탈출하는 황제를 장악하기 때문에 동탁이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탁 군대의 숫자가 불과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숫자라면 수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탁은 자신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끌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 4일 동안 아침에 군대를 국문으로 몰래 내보내고 저녁 시간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계속해서 궁성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동탁의 세력은 대규모의 군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동탁은 실제 자신의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병주 군벌인 정원이라는 장군 부하 중에 여포를 회유해서 이 정원의 군대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환관 세력한테 암살을 당했던 하진의 군대를 병합하니까 드디어 동탁의 군대가 굉장히 큰 대군이 되었고, 따라서 이런 강력한 군사력으로 동탁이 황제를 패립하면서 중국 최초의 군벌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동탁의 막강한 권력 행사와 새 황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원소였습니다. 반동탁 연맹의 수장이었던 원소는 황제인 헌제를 동탁이 장악하고 있었고, 헌제가 기존의 황제를 폐위하고 새롭게 옹립된 황제다 보니까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탁이 낙양에서 황제를 패립한 상태에서 여기에 반발한 전국의 군벌들의 군대가 낙양 부근 산조라는 곳에 집결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군벌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먼저 자신이 동탁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오직 조조와 포신이라는 사람이 연합해서 동탁군을 공격하는데 동탁의 부하 장수인 서영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반동탁 연합의 맹주로 추대받은 원소는 천하의 명망가이고 황실의 종친인 유주목 유우를 천자로 추대하거든요. 그런데 원소의 이복 동생 원술이 이런 흐름에 반대를 했습니다. 원술의 입장은 황제 변립을 반대하면서 황제를 위압하고 있는 역적 동탁을 공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조에 모였던 반동탁 연합군은 원소 세력과 원술 세력으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소가 황제로 추대했던 당사자 유우가 자신을 추대한 것을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황제를 세운다는 시도는 실패해버립니다. 당시 원술의 막하에서 활약했던 손견이 동탁 군대를 공격했고, 이것이 성공해서 드디어 낙양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당시의 손견은 여포와 동탁을 모두 격파하는 대단한 활약을 떨치고, 심지어는 손견이 낙양 궁전 우물에서 전국 옥새를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동탁은 손견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낙양을 불을 지르고 초토화시킨 다음 자신의 근거지에 가까운 장안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천도하는 과정에서 수도 낙양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연합군은 식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군벌들이 각자 근거지를 찾아서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것이 난세의 시작입니다. 중국 전체에서 전국적인 군벌들이 등장한 이 난세는 바로 동탁이라는 최초의 군벌이 등장해서 황제 패립과 천도라는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탁은 패립, 원소는 변립, 원술은 자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인물이 모두 이러한 정치적 선택 때문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조조는 현재 황제인 헌제를 자신의 근거지로 모셨습니다. 이것을 협천자라고 합니다. 협천자 영제후, 즉 황제를 끼고 천하의 제후들에게 호령을 하는 정치적 태도를 취합니다. 이로써 조조가 황간 집안 출신이라는 열등함을 극복하고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중국인은 난세를 통해서 아주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 역사책을 읽었을 때 난세를 거치면서 보통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10명 중에 거의 7명이 죽는다는 뜻이죠. 난세가 본격화되면 들판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게 됐을 때 배고픈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식인의 전통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오래 겪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지옥 같은 그 난세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대일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말인데요, 중국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이죠. 대일통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대일통을 한 사람은 새로운 왕조 창건자, 그러니까 개국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세주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인이 황제를 천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폐위시키는 것은 바로 난세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동탁의 패립, 원소의 변립, 원술의 자립 같은 시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난세로 가는 문을 열어젖혔다라고 민중에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역적으로 규정이 되고 바로 민중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던 반면에 조조는 그 반대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황간 집안 출신이라는 그 지독한 신분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